안녕하세요. 네, 까유 5회차입니다. 네, 오늘 내용은 까유가 이제 장난감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저는 사실 이 부분 보면서 이 에피소드는 제가 반성해야 되는 제가 보면서 굉장히 전 반성했어요. 저는 제가 부모가 잘 이렇게 정리를 잘해야 아이한테도 엄마 뭐라 그랬지? 막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정리를 잘 못하거든요. 이렇게 저는 깨끗한 곳에 있으면 좋긴 한데 이게 제 눈앞에 전 다 있는 걸 좋아해요. 아무튼 전 좀 특이한 마인드를 가졌든지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번 편을 보면서 좀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제목은 Caillou Ties His Toys. S로 다 끝나네요. Caillou Ties His Toys. 네, 뭔가 느낌이 좋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엄마가 뭐라고 하나요? Caillou, where are you? Caillou, where are you? 똑같이 읽어드리고 싶지만 저는 저 목소리가 안 올라가요. 저만큼. Caillou, where are you? 이렇게 노래를 해야 돼요. 되시는 분, 네, 너무 좋아요. 지금 억양을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게 "Where are you?" 그냥 "Where are you?" 그냥 일반적인 그런 억양이 아니고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까유 어디 있니?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어디 있을까?" 막 이렇게 그런 게 뭔가 숨바꼭질 같이 이렇게 놀이하는 것 같은 그렇죠.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은 언제 쓰실 수 있냐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쉬운 문장을 골랐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딱 보시자마자 '어 뭐야 되게 쉬워. 이거 그냥 넘겨야 되겠어. 이거 당연히 "Where are you?" 누가 몰라." 막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쉬운 문장을 골랐을 때는요. 이거는 암기를 떠나서 꼭 실생활에 써 보시라고. 이쯤에서 하나 이게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은 제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10 문장 중에요. 어떤 문장은 이렇게 쉬운 문장이 있고 어떤 문장은 조금 그냥 뭐 암기는 안 되는데 보면 이해만 되는 정도? 그리고 어떤 문장은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렵다기보다 익숙하지 않은 문장? 근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쉬운 문장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그거는 반드시 바로 사용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냥 암기는 못하는데 이해는 된다. 그런 거는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암기가 되면 사용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려운 이제 좀 익숙하지 않다. 그거는 따로 써서 붙여 가지고 포스트잇이나 따로 뭐 핸드폰에 저장을 해 놓으신다거나 해 가지고 그것들만 계속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읽어 보시는 게 좋아요. 입에 붙게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막 이렇게 쓰는 것도 좋긴 한데요. 입에 붙는 게 제일 빨라요, 말할 때는. 그래서 워크지 같은 건 저는 이렇게 되게 많이 막 몇 장씩 막 복사해 갖고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요. 권해 드리지도 않고 그럼 눈에만 익숙해져요. 우리 여태까지 지금 스피킹 하려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워크지나 이렇게 필기 같은 거 하는 거는 한두 번만 해 보시고 계속 입에 붙게 연습을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암기가 되죠. 그러면 적용하는 거예요. 목표는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장에 봐서 되게 쉽다. 그러면 상황을 한번 그려 보세요. 이 "Where are you는 언제 쓸 수 있을까?"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언제 쓸 수 있는지. 보세요. 제가 이제 사랑이를 하원에서 데리고 와요. 집에 데리고 오면 저도 이제 막 집안일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또 사랑이가 같이 놀면서 이렇게 또 집안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저녁 준비나. 그럴 때 이제 사랑이를 붙들어 놓을 수 있는 이제 무기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몇 개 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작은 세면대에 이렇게 막 이렇게 제가 손 세정제 이렇게 주면은 그거 가지고 막 거기 장난감 막 목욕시켜 주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물론 뭐 한 3분 정도 뭐 3 분에서 5분 정도 놀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저녁 준비를 해야 돼서 세면대에다가 이제 그 장난감 풀어 줬어요. 그래서 갔는데 없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어? 그러면 그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헉, "사랑 where are you?"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어딨어? 사랑 어딨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럴 때. 그리고 만약에 정말 '나는 해 주고 싶은데 우리 애가 신생아다. 막 항상 내 눈앞에 있다.' 내가 떠나는 건 있어도 내 아이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엄마 혼자 숨바꼭질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상황극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좀 큰 아이들이다 그러면은 "우리 숨바꼭질 해 볼까?" 근데 반드시 술래는 엄마가 하셔야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뭐 "수아 where are you?" 막 이러면서 한번 그렇게 한번 써 보시는 거예요. 반드시 상황에서 써 봐야지 이게 내게 되지 안 그러면요 남의 영어예요. 살아있는 영어가 아니에요. 제가 이게 좀 이렇게 강의가 하나로 끝나더라도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국에 2010 년도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계속 아이들이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고 제가 영어를 좀 좋아해서 이렇게 막 강의도 많이 듣고 공부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배웠던 단어, 문장들은요. 제가 웬만하면 90% 이상은 다 경험한 것들이에요. 물론 뭐 학습적인 뭐지? 그 전문적인 제 전공에 나오는 그런 용어들은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단어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경험을 못하면 구글링을 해서라도 그 이미지를 눈으로 보고 특히 형용사 같은 거나 뭐 예를 들어서 범비다.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 있잖아요. 그럼 범비가 울퉁불퉁한 게 도대체 언제 쓰이는지 궁금해서 구글링을 꼭 해보고 그리고 예문도 찾아보고 굉장히 저는 한 단어에 이렇게 단어를 막 써가면서 이렇게 외우는 편은 아니고 문장이나 그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이미지나 경험을 꼭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미드 같은 데서 찾으면 다시 적어놓기도 하고 반갑죠. 그래서 저는 단어 만나는 걸 굉장히 옛 친구 만나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이게 저절로 외워진다고 하신 분이 계세요. 연습 별로 안 했는데 자꾸 머리에 떠올라요. 그죠? Look at the mess you made 이런 거 있잖아요. Look at the mess you made. 제가 강조를 하긴 하지만 그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간접 경험을 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것처럼 이제 저한테 들으셨으면은 그 이야기를 자기의 경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있어야 스피킹이 이루어져요. 절대 스피킹 공부하실 때요. 그런 거 있죠. 뭐 되게 뭐 싸다고 아니면 누가 추천해서 "야 이 책 하면 진짜 좋대. 패턴 몇 개만 외우면 어 뭐 웬만한 회화는 다 된대." 막 이런 책 있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봤을 때 소재가 나랑 상관없는 거다. 그러면은 90% 이상 외울 수는 있지만 90% 이상 바로 잊어버리실 수 있으세요. 왜냐면 사용할 일이 없거든요. 아무리 여행 영어를 지금 아무리 연습해 보세요. 여행 안 가는데, 여행 제주도로 가는데, 진짜 내가 외국인을 찾아다니지 않는 한 그걸 안 쓰면 그 여행 영어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행 영어를 지금 내가 막 뭐 다음 달에 당장 미국을 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배우셔야죠. 그런데 그런 거 아니고 우리는 지금 육아하고 뭐 일반 생활 영어 정도 할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것들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까유가 최적합이죠. 그쵸? 제일 좋죠.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요. 사설 길었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일단 다음 문장 볼까요? 한번 들어볼게요. Caillou adores chocolate pudding. 네, 어떤 단어가 들리시나요? 다시 들려드릴게요. Caillou adores chocolate pudding. 대답해 보세요. adores죠. adores. adores는 이건 뭘로 바꿀 수 있냐면요. like 그 다음에 love. 3인칭이니까 likes, loves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Caillou likes chocolate pudding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adores라는 말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거는 뭔가 더 뭐 이렇게 사모하고 막 열망하고 막 더 정말 좋아하는 거 아이들이 막 진짜 좋아하는 그런 정도 있잖아요. 사랑이는 요즘 아이스크림 보면은 막 진짜 막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몰라요. 알 수 없는 막 그 옹알이를 하면서 막 방언 터지듯이 막 터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좋아하는 adores. 근데 보세요. 만약에 어 상황을 또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리자면은 요즘에는 공원 같은 데 가면은 뭐 다 그런 공원이 아니겠지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원어민들이 좀 많은가 봐요. 그 어학원들이 많아서. 그러면은 거기에 공원에 가면은 막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산책을 하는데 어떤 외국인 사람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막 하다가 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 너 딸은 뭐 좋아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Oh, my daughter adores ice cream."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adores."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생각하기로 우와, like나 love 안 쓰고 adores 썼다는 거는 조금 이 사람이 영어 공부를 좀 하거나 좀 수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남발하면 안 돼요. 그냥 대충 뭐 레드 그냥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좀 있어 보이게 영어 하고 싶어. 그래 가지고 adores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이게 정말 특별할 때 like, love 쓰다가 이렇게 adores 써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되게 좋아한다. 뭐 이렇게 막 요즘에는 키덜트 뭐 이렇게 제품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막 그런 로봇 막 이런 게 꽂혀 있다. 그럴 때 adores 쓰셔도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문장을 골라봤어요. 그래서 읽으실 때 Caillou adores chocolate pudding. 그쵸? 바로 단어 외워주시겠죠? Wait for me. Wait for me. 네, wait for me. 제가 왜 이걸 골랐을까요? 이거 쉽죠? 쉬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쓰셔야 돼요. 저는 이 상황이 정말 많이 겪어요. 이 상황을 제가. 지금 카이오가 숨어 있다가 엄마가 이제 가려고 하니까 wait for me. 같이 가요. 이거는 이제 뭐 같이 가야도 되고 저 기다려 주세요. 이 말도 돼요. 그런데 이제 영어식 표현에서는 wait for me를 더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언제 쓰냐면 저는 다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면. 저희 남편은요, 이상하게 어디 같이 가자고 어디 갈 일 있으면요, 현관에 먼저 나가서 서 있어요. 그래서, 어, 뭐 약속 시간에 뭐 이렇게 되게 늦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남편은 좀 성격이 급한 편이에요. 근데 제가 짐이 또 되게 많고, 사랑이 거부터 해가지고 막, 그리고 뭘 그렇게 자꾸 챙기는데 꼭 문 앞에서 생각이 나요, 자꾸. 중간쯤에 생각나면 좋은데. 근데 요즘에는 또, 사랑이가 또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자, 우리 밖에 나가자 그러면은 옷도 안 입고 밖에 나가서 서 있어요. 거기 현관에. 그리고 남편이 이제 사랑이를 안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wait for me. 제가 그렇게 맨날 그렇게, 같이 가, 기다려. 막 이렇게 말을 하죠. 엘리베이터 또 기다리기 싫잖아요. 근데 남편이 이제 참다 못해서 나 먼저 내려가 있을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때 제가 wait for me. 같이 가. 나 기다려. 뭐 이렇게. 그쵸. 남자분들 왜 그러시는 거죠? 여기 아빠분들 계시잖아요. 답글 좀 달아주세요. 네. 정말 저희 짐이 많다고요. 안 그러실 분들도 가끔 계실 거예요. 이게 정말 빨리빨리 해서 막 다 정리해서 빨리빨리 제 시간에 나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그분들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쵸?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영어예요. 그래서 이거 당장 쓰실 수 있는 거고. What did I tell you, Caillou? 네, 이제 엄마가 이제 까요 방에 데리고 나오는데 거기 계단에 장난감이 한가득 있죠. What did I tell you, 카이오? 이렇게 말하죠. 엄마 뭐라 그랬지? 이거는 제가 정말 이 표현이 좋은 게 뭐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만약에 장난감이 이렇게 막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계단이나 어디에 놓지 말라고 그랬는데 복도에 놓지 말라고 그랬는데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엄마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엄마가 계단에 놓지 말라고 그랬지. 엄마가 여기 지금 복도에 놓지 말라고 그랬지. 장난감. 이렇게 놓지 말라고 했지를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엄마는 뭘 이끌어내냐면 What did I tell you, 카이유? 그 엄마가 말한 거를 네가 기억하고 있니? 그거를 하나 더 걸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박자 더 뒤에서 한 박자 더 뒤에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 단계 더 걸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럼 이제 카이오가 생각하겠죠. 엄마가 뭐라 그랬지? 뭐라고 얘기했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아이가 남자이기도 한데 이 그림 보세요. 이게 정말 제가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남자아이들은요. 제가 강의에서 들었는데 귀가 잘 안 들린대요. 근데 이건 남자아이뿐만이 아니고 남편들도 귀가 잘 안 남자들 자체가 청각이 잘 안 들린대요. 그러니까 청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 한대요. 그래서 무엇인가 얘기를 할 때는요. 특히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아마 강의 들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남자아이들이 만약에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설거지 한 채로 누구야? 지금 이제 손 씻고 책가방 갖다 놓고 숙제 먼저 하고 있어." 이렇게 막 지나가는 식으로 말하죠. 그러면은 거의 남자애들 그걸 네 그렇게 말하고서는 손을 안 씻고 책가방을 던지고 TV를 본대요. 그럼 어떻게 그때 말을 해야 되냐면은 양쪽 귀를 잡고요. 만약 걔 이름이 성우면 "성우야 이제 손 씻고 가방 올려놓고 걸어놓고 숙제하고 엄마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 줘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남편한테 말했는데 남편이 막 비웃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대요. 남자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대요. 근데 바로 제가 남편이 TV 보고 있을 때 자기 음식물 쓰레기 좀 갖다 버려 줘."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안 버리는 거예요. "왜 안 버렸어?" 이거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언제 그렇게 말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몇 번 겪은 다음에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말할 때 나도 귀를 붙잡고 얘기해 그러면. 그러면서 인정을 했다니깐요. 네. 근데 아빠분들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엄마가 눈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보세요. 아이들 얘기할 때 눈을 보고 어렸을 때 눈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크면 클수록
서로 이렇게 아이 컨택이 많지 않아요. 근데 외국 엄마들은요, 그 미국 엄마들은 정말 눈이 뚫어져라 쳐다봐요. 그 아이도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엄마를. 안 쳐다보면 엄마 말을 무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What did I tell you, 카유? 우리 이제 앞으로 아이가 뭐 잘못하거나 똑같은 반복된 실수를 했을 때는 엄마가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What did I tell you, 사랑? 엄마가 뭐라고 말했지? 그랬더니 카유가 바로 말을 하죠. 알고 있어요. I'm not supposed to leave my toys on the stairs. I'm not supposed to leave my toys on the stairs. 그쵸? supposed to가 나오는데요. supposed to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로 쓰이는데, 뭐, 이렇게 의무로 나타날 때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무 나타내는 조동사는 뭐가 있냐면은, have to. 그런 거 있죠. must. 이런 거 있죠. 근데 약간 그거는 좀, 저는 have to는 좀 강하게 들리거든요. 아이들한테 쓸 때, you have to. 뭐 이런 거는 쓰긴 써요. 쓰긴 써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막 되게 막 위험한 상황, 뭐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 supposed to는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영어 회화책이나 이런 데는요, supposed to보다 have to, must, should 이것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까유에서 배운 이제 이 문장으로요, 굉장히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까유가 저는 그 계단 위에 엄마가 토이 놓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이게 이 직역을 하면은 저는 그 계단 위에 토이들을 놓으면 안 돼요. 남겨 놓으면 안 돼요. 놓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건데 이제 그게 좀 어색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엄마가 뭐라고 말했지 했으면 엄마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해석은 엄마가 계단에 장난감을 놓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만약에 직역하게 되면은 mom sai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엄마가 주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말을 시킬 때도 you're not 만약에 이걸 말 못한다 처음에도 you're not supposed to leave your toys on the stairs 이렇게 처음에 말해줄 때 너 여기 장난감 여기다 놓지 마. 그러면은 you're not supposed to leave your toys on the stairs 아니면 on the floor 뭐 아니면은 뭐 in the kitchen 뭐 이런 식으로 on the desk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은 아이가 이제 나중에는 What did I tell you? 그러면은 I'm not supposed to leave my toys on the stairs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끌어 주시라고 제가 이 문장을 뽑았어요. 근데 정말 좋은 문장이에요. 정말 좋은 문장이고 정말 많이 써요. 생각보다 have to, don't have to 이런 것보다 supposed to는 정말 많이 쓰니까 네, 이거 입에 자꾸 붙이셔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볼게요. Put them in your room, please, Caillou. Put them in your room, please, Caillou. 그죠. 두 번 들었는데 put 하는 순간 지금 동사가 먼저 나오면 무조건 그 명령문이거든요. 명령문 할 때는 아이들한테 특히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려고 막 아이들을 하는 건 좋지 않잖아요. 강압적으로 이거 해, 저거 해, 막 이거 갖다 놔, 막 이렇게 하면은 듣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카이 엄마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그 중간에 put them in your room 한 다음에 please 카이유, 그쵸? 이름도 말해주고 please를 써요. please 하면은 뭐 제발 막 이렇게 하는 뜻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영어에는 공손한 표현이 있잖아요. 그 중에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 please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배려해서 please를 쓴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돼요. Put them in your room, 가요. 보세요. 들어보세요. 이제 이게 감정적으로 안 다가오실 수도 있지만 이런 쉬운 문장은 다가오기 쉽잖아요. 그래서 put them in your room, 가요. 이렇게 말한 거랑 put them in your room, please, 가요. 이거랑은 달라요. please를 했다는 거는 내가 너한테 명령은 하지만 그래도 내가 좋은 쪽으로 지금 너를 배려해서 말하는 거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Put them in your room 이것만 해요. 우리는 보통 가방 이거 방에 갖다 놔 이렇게 그게 아니고 방에 갖다 놓으렴 누구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Put them in your room, please, 가요. 그래서 영어로 하게 되면요 더 나이스하고 더 존중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좋은 한국말로도 그렇고 되게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이 문장 골랐고요. Next. I think you'd better go and see what Daddy wants. I think you'd better go and see what Daddy wants. I think you'd better. You'd better는 had better의 지금 줄임말이에요. had better는 뭐랑 똑같냐면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should랑 거의 똑같다고 이렇게 중학교 1학년 이때쯤에 배워요. 요즘에는 I think you'd better, you'd better, you'd better. 너 하는 게 좋겠어. Go and see.
가서 보는데 what daddy wants. 아빠가 뭘 원하는지 가서 보는 게 좋겠어.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육아적인 면에서 뭘 봤냐면요.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 부모랑 만약에 그러니까 뭐 엄마나 아빠가 아이랑 이렇게 트러블 있을 때는 그 상대방 그 엄마나 아빠가 이게 만약에 아빠랑 이제 트러블이 있어요. 아이랑 그러면은 엄마가 아빠 편을 들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이렇게 강압적으로 야 네가 잘못했어 무조건 잘못했어 막 이렇게 너가 아빠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아빠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아빠 말이 무조건 맞았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 이제 우선순위를 아빠로 두라는 거예요. 아빠도 똑같이 엄마가 아이랑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엄마 편을 들어주래요. 그래야지만 이 그 뭐지 아이가 엄마를 더 존중하고 아빠 말을 존중하는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아이의 편을 들어주면은 그 아이는 조금 약간 버릇없는 아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버릇없다고 좀 안 어울리나? 그 생각할 때 아빠가 엄마를 저렇게 나보다 더 아랫순에 두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엄마 말을 무시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콜릿 푸딩 굉장히 좋아한다. adores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는데 저 눈 좀 보세요. 어떡하지? 아빠가 이제 나오라고, 가요, 너 일로 좀 와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그 상황에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초콜릿 푸딩 이제 먹어야 되는데, 뭔데 도대체, 뭐, 나중에 얘기해.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엄마가 그러지 않고, 응, 너 아빠한테 가보는 게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빠의 말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으시면은, 그렇게. 아이도 중요하죠. 아이도 너무 사랑스럽고 중요하긴 한데, 길게 봤을 때는 엄마랑 아빠가 같이 육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어떠신지 뭐 의견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I think you'd better go and see what daddy wants. 그래서 이런 부분 되게 고급 표현이니까 한번 네, 익혀보시고. I want you to put them away. I want you to put them away. 자, 아까 엄마는 put them away 했죠. put them in your room. 거기에 네 방에 갖다 놔. put them in your room 했는데 아빠는 put them away.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뭘 붙였냐면 I want you to. 이거 정말 좋은 별 5개.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요. 그냥 난 너를 원해. 널 원하는데 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이걸 좀 치웠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빠도 명령문으로 할 수 있어요. Put them away, please, 카이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뭐라고 말하냐면 I want you to를 넣으면서 나는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돌려서 말해요. 근데 뜻은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영어 중에서요. 명령문에 좀 예민한 부분이 있대요. 그 명령문이 아니고 시키는 거에 좀 이렇게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왜냐면 그게 예전에 흑인 그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백인들이 흑인한테 막 이렇게 막 시켰잖아요. 이거 해, 저거 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이렇게 시키는 바로 이렇게 막 명령적인 거, 막 이렇게 강압적인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쓰는 거를 좀 이렇게 꺼려 한다고 해야 되나? 좋지 않다고 생각하나? 그런 문화가 좀 있대요. 그 언어 속에.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에서 들었거든요. 어떤 선생님이 하시는. 참고로 제 취미는 뭐 여러 선생님의 강의를 막 듣는 거예요. 영어를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 다른 사람 어떻게 배웠을까 궁금해서. 그래서 이렇게 에피소드를 좀 많이 이렇게 막 이렇게 모은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취미인데 거기서 들었어요. 그분이 한일 선생님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명령문 같지 않게 좀 나이스하게 바꾼 거. I want you to put, I want you to go 다 바꿔서 있어요. I want you to sing. 뭐 너 노래해, sing a song 이게 아니고 I want you to sing a song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I want you to 하나 입에 붙여놓으면요 패턴으로 하면 뭐든지 다 나이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Your chocolate pudding can wait. Your chocolate pudding can wait. 치우라니까 그럼 제 초콜릿 푸딩은요. 이제 Your chocolate pudding can wait.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보통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네 초콜릿 푸딩은 기다릴 수 있어. 푸딩 기다릴 수 있어.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영어식 표현으로는 이렇게 한다. 이거는 제가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중에 이런 상황이 비슷한 다른 음식으로 온다면은 뭐 Your cake can wait 이렇게 한다던가. 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라고 제가 이거를 뽑았고요. 이제 마지막 I'll help you. I'll help you. 지난 시간에는 heal이었었죠. I'll 이렇게 help하고 you. I'll help you.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이건 뭐 어려운 말은 아닌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육아적인 면에서 아빠가 치우라고 해놓고 아빠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한테 무조건 이거 해 이렇게 하지 말고 도와주는 거, 훈련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를 막 정말 아이들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훈련편 또 필요하신 분들은 훈련편 보고 연습하시고요. 또 녹음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봬요.